뉴스 정면 인터뷰 4부 시작합니다.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죠. 조성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변인과 교권사법 이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사법,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이 남아있죠. 조성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변인과 교권사법 이후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철 대변인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돼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죠. 이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주변 분위기는? 예, 뭐 한마디로 모든 교원의 동참과 또 외침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 서희초 선생님의 극단 선택 이후에 전국의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내일처럼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광화문, 여의도 이런 데 모이셨잖아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2달여 또 집회를 이어가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더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그런 50만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고 마침내 국회와 정부가 응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처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권사법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억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교권사법이 통과됐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더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사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내용은 소개가 많이 됐겠지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제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신고 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을 직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서 특별교육 이수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또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교원지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의무를 부여한 그런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교권사법이 통과가 됐지만 이것들이 이를테면 끝이 아니라 시작의 의미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출발점에 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를테면 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또 그런 민원이나 신고가 제기됐을 때 아직까지는 여전히 교원이 혼자 온전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여서 현장 선생님들이 조금 더 후속 입법이라든지 또 교권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도 문제지만 학부모님들이 이제 악성 민원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권 3법 통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 교총에서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국 교원 교육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때마다 가장 어려운 그 고충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학부모의 민원을 매년 1순위로 꼽고 계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그 민원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이번 교권보호사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그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어떤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어떤 그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또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를 무분별하게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신고하거나 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이제 징계를 받은 경우 네. 이것을 생기부에 기재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네네.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빠졌어요. 네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향후 이제 이게 그 개선될 여지도 있나요? 네네. 그 일단 저희 그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사실상 한국교총에서만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다른 쟁점 사항들 때문에 우리 교권보호사법 자체가 다 통과되지 않는, 그러니까 발목 잡히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런 그 판단에서 일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그런 교권보호사법 내용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자 이런 그 요구를 하면서 이번에는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찌됐건 이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골자로 한 그 법안들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의원님들이 다 그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포함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그렇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의가 가능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저희는 그 이게 학생을 폭행한 것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은 기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교총에서 최근에 전국 교원 3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습니다. 네, 이게 현장 교원들의 정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더 이상 법제화에 반대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에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교권 침해로 인해서 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그 이분들의 경우는 학교 측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교 네. 측은 나몰라라 하고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네.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제 사회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네. 선생님들한테 너무 그걸 그러니까 밀어서 그런 거 아니냐. 미뤄서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교사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교사가 직접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완전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학교 민원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학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기를 하고 그것을 학교장 중심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체제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앞서서 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민원 전담 조직을 둬서 학교로 악성 민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니라 그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네.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네. 이게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해결하고 또 학교 선생님이 좀 최대한 나서서 정리를 하고 이런 이제 네. 시스템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이런 이제 교육 체계, 교육 전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이번에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학교 민원 대응 팀 조직만 그 교육 당국이 구성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저희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그런 민원 전담 조직을 충분히 설치를 하고 또 이를테면 접수 시스템도 충분히 완비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민원 대응 팀 구성에 앞서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민원 전담 조직을 두고 악성 민원은 직접 거르고 대응하면서 교사에게는 바로 직접 민원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 전달 체계인데 여야가 추가로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권보호 4대 법안을 공포하면서요. 이 관련 부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러니까 하위 법령이죠. 하위 법령을 신속히 이제 개정하라고 재개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후속 조치의 속도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동학대법도 통과가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빠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도 개정이 반드시 함께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됐지만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혹시 법률 간 충돌이 생기고 또 교원들이 스스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서 반드시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원 법률 간 충돌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 교사 말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린이집 교사도 이제 유보 통합의 논의가 또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그렇죠. 정부에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죠. 네네. 꼭 어떤 현재 제도로서는 이제 교원이 어떤 유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아닐지라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또 우리 아동 보육이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나 그런 또 교권 침해,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 이런 행위가 최근 들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원아들, 그러니까 아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받는 것과 또 보육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번에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그 계기로 해서 어린이집 또
보육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교권 보호 또 권익 신장에 대한 입법이나 제도 보완도 반드시 병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에 금방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철 교총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